LAFC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 유럽 대항전이나 컵대회에서 토너먼트를 실시하는 유럽 축구와는 확실히 다르죠. 정규리그 순위는 정해졌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MLS컵을 차지할 때 비로소 우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LAFC는 시즌을 3위로 마쳤지만 토너먼트에서 우승한다면 손흥민은 단 6달 만에 또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유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침 손흥민의 경기력은 여전히 좋은데 시즌 종료 후 최근 AC밀란, 심지어 바르셀로나 임대설이 터지며 아직 유럽 클럽들이 주목하는 선수이며 클래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거리 이동과 홍명보 전술로 인해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진했지만 다시 비행기를 타고 리그로 복귀하자마자 바로 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폼이 여전히 좋다는 것을 보여줬죠. 본격적으로 경기를 분석하기 전 폼 미친 여러분들의 폼을 유지시켜줄 상품을 소개합니다. 30대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줄 건강기능식품 6한 올인원 맨조. 이미 남자 필수 영양제로 불리는 아르기닌을 포함 홍삼, 녹용, 흑마늘, 복분자 등 남자한테 좋다는 53종의 성분을 단 한 포에 다 담았습니다. 거기에 액상 형태라 흡수 속도도 빠르죠. 건강 챙기려고 장어나 인삼이니 녹용이니 따로 먹으려면 귀찮고 비싸잖아요. 한 포씩 3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효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 활력은 물론 정력까지 상승되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가끔 한약 중에도 진짜 쓰고 못 먹겠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먹을만해서 매일 먹기에 전혀 부담 없었습니다. 정가 19만 8천 원인 제품이지만 해당 유튜브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70%에 50%의 할인을 추가로 더해 29,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기 구독하시면 어떤 경로로 구매해도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는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니 이참에 꼭 건강 챙겨보세요. 첫 번째 토너먼트는 6위 팀 오스틴과 벌이는 3판 2선승제입니다. 이후 단판으로 2번 경기를 하면 서부지구에서는 우승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부지구 우승팀과 단판으로 결승을 벌이죠. LAFC는 10월 13일 오스틴과의 경기에서 패한 바 있는데 손흥민, 부안가가 모두 A매치로 빠졌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세컨볼이 잘 떨어지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도 유효슛을 날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공격 상황에서 역습을 이어가는데 침투하는 선수도 볼을 배급해줄 선수도 많지 않아 볼을 뒤에서 돌리다가 중거리 슛으로 유효슛을 만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두 선수가 빠지다 보니 역습 상황에서 사이드를 흔들어주고 드리블하는 선수, 순도 높은 결정력을 발휘해줄 선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코너킥 세트피스에 일격을 맞아 1대 0으로 패했던 것인데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들어가 변화를 준 오늘 경기는 어땠을까요? 경기 시작 직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나온 손흥민이 포착되었는데요. 플레이오프라 긴장할 만도 한테 역시 노련한 선수답게 웃는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구단에서도 플레이오프 홈경기에 손흥민 맥주컵을 준비하며 팬들을 저격하는 마케팅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전 인터뷰에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팀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 손흥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First of all, we're talking about fantasy football a lot of times, and yeah, I think this is a big part, and this is changing my life. Obviously, I think this is my new things, and it's great to have this fantasy football. Imagine if I didn't play, then probably I will be so gutted, and I'm so glad that I play with the boys, the fantasy team, and every morning we talking about the trade and talking about the trash, and I think it's a really good, and to be socialized with the boys. I think it was a great idea to joining the team, and yeah, it's a pure joy. 그리고 오늘 경기 대책에 대해 물을 때는 손흥민 역시 두 줄 압박 수비에 고전하는 LA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죠.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준비를 다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입장할 때는 여유로웠던 손흥민이 필드에 들어서자마자 주장처럼 변하며 스피치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을 모아놓고 할 말하는 모습에서 전율이 느껴지네요. 오스틴은 경기가 시작한 지 단 1초 만에 손흥민을 견제하는데요. 휘슬을 불자마자 오스틴을 압박하기 위해 빠르게 뛰는 손흥민을 상대로 미식축구처럼 블락을 해버립니다. 경합 상황도 아니고 드리블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고의적으로 파울을 한 것이죠. 손흥민은 이에 쓰러져 버렸는데 심판은 끄덕도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존 심판들이 처우 개선 문제로 파업 중이라 유명하지 않고 비주류에 속한 심판들이 대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판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에 개의치 않고 활약을 시작하는데요. 전반 4분 오스틴의 공격을 막은 상황이라 수비를 제외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 여기서 손흥민이 하프라인 앞에서부터 침투를 시작합니다. 미드필더 지니아케 정교하고 체계적인 패스 플레이가 어려운 LA인 만큼 손흥민의 침투와 롱킥으로 기회를 만들자는 전략을 세웠죠. 손흥민은 빠른 침투로 본인을 마크하던 수비를 제치고 최종 수비 한 명 앞까지 전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무리한 개인기를 시도하거나 슛을 노리는 대신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부안가를 발견하여 최적의 패스 타이밍을 찾는데요. 볼을 잡고 뒤로 물러난 다음 패스 공간이 생기자 부안가에게 정확히 패스합니다. 볼을 잡은 부안가가 슛을 시도하지만 아쉽게 막혀버렸죠. 역습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준 손흥민의 환상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LAFC 수비진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11분 오스틴의 강한 압박이 이어지자 위험지역에서 볼을 2번이나 빼앗기며 쩔쩔매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여기서 실점이라도 하게 된다면 상대 수비가 더욱 내려앉아 공격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이런 선제골을 바탕으로 공격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19분 오스틴의 자책골이 터졌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 손흥민은 패스를 받는 척 위로 올라갔고 속도를 높이자 수비수 한 명이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공간은 완전히 비게 되었고 이 공간을 홀링스헤드가 앞으로 침투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오프사이드 라인도 넘지 않고 말이죠. 패스 위치와 세기가 약간 아쉬웠지만 홀링스헤드는 개인기를 통해 크로스까지 이어갔고 크로스가 굴절되며 골로 이어졌죠. 이에 끝까지 무실점으로 막겠다는 오스틴의 전략은 일단 실패했고 원정 다득점이나 득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실점을 막는 전략은 더 이상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텐백 수비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와야 할 테고 수비가 헐거워지며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35분 두 번에 걸친 손흥민의 환상 플레이가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유효슛이 없는 LAFC였는데 속공이 잘 통하지 않자 손흥민이 직접 나선 것인데요.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자마자 손흥민에게 패스했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헐거워진 상황에서 손흥민은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페널티 박스 밖에서 볼을 잡자마자 드리블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략인데요. 두 명 사이를 바로 돌진하면 공간은 생기지만 슛각이 나오지 않아 결국 골을 넣기 위해서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으로 갈수록 압박은 커지고 수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빼앗기기 쉽죠. 손흥민은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양발을 활용해 수비 움직임과 시야를 최대한 읽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드리블하며 수비수들이 전부 자신에게 쏠려있게 유도합니다. 그 순간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며 아직 남아있는 빈 공간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수비는 막다가 쓰러지고 손흥민은 전진하게 되죠. 슛각이 넓어지는 동시에 키퍼와의 거리도 가까워졌고 슛이 좀만 높게 띄워졌다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죠. 동료의 도움 없이 오직 홀로 만들어낸 손흥민의 플레이였습니다. 이후 LAFC 공격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압박이 심한데 180도 턴을 통해 쏠려있는 수비들을 제치고 옆에 있는 홀링스헤드에게 패스하는데 성공합니다. 홀링스헤드도 180도 턴을 하면서 틸만에게 연결되었고 좋은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박스 안에서 정밀한 패스로 유효슛을 만드는 장면이 적었던 LA였지만 손흥민의 번뜩이는 두 번의 활약으로 연이어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죠. 42분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오스틴의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질주하였고 뒤에서 부안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수비가 달라붙자 무리한 슛 대신 왼쪽으로 달려오는 부안가에게 정확히 패스해 유효슛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패턴의 플레이였지만 손흥민의 단독 슛과 패스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비는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었죠. 손흥민을 그대로 두자니 양발을 이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득점력은 MLS 최고 수준이죠. 그렇다고 옆에 뛰는 부안가를 완전히 비워두기에는 손흥민의 패스력 역시 MLS 최고 수준이고 부안가는 메시와 득점왕 경쟁을 하는 막강한 선수니까요.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2점을 노렸습니다. 76분 손흥민에게 패스가 건네졌을 때 페널티 박스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 미드필드 지역임에도 수비 3명이 빠르게 달려듭니다. 압박이 시도될 때 손흥민은 오른쪽에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하며 침투 패스를 넣어주죠. 방향과 속도가 너무 좋아서 윙어가 크로스를 올리기 너무 좋은 상황이었고 반대편에 있는 부안가에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부안가의 킥이 좀 더 좋았다면 유효슛이나 골로 이어질 수 있었죠. 78분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데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손흥민에게 볼이 연결되자마자 이번에는 빠르게 드리블하는데요. 수비 2명이 뒤에서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앞에 공간이 있어서 손흥민은 바로 패스하기보다 좀 더 전진하는데요.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 지점까지 드리블하면서 무려 수비 5명의 시선을 손흥민에 쏠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양쪽의 선수들이 침투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죠. 패스력이 있는 손흥민이라 또다시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부안가에게 패스합니다. 부안가 쪽에 수비가 아예 붙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패스를 조금 짧게 주면서 슛 각도를 넓혀 득점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패스 의도를 읽은 부안가가 원터치 슛으로 바로 득점에 성공하며 흥부디오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점을 허용하며 위태로웠지만 역전골을 도우며 LAFC의 본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손흥민은 90분에 교체되며 오늘 경기도 MVP에 선정됩니다. 부안가 골이 굴절되면서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회 창출을 7회나 성공시키며 7번 스트라이커 역할에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하는 만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2차전 승리도 따내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리해졌습니다.